안녕하세요. 오늘 스페이스X의 화성 문명 건설이라는 정말 거대한 구상에 대해 좀 더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텍사스 스타베이스에서 시작해서 화성까지 이어지는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죠. 네, 반갑습니다. 이게 단순히 로켓을 쏘는 걸 넘어서 인류 문명을 다른 행성으로 확장하겠다는 그런 담대한 목표잖아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핵심 기술들,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지 그런 부분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료들을 보니까 스타베이스가 그냥 발사장 느낌이 아니더라고요. 뭐랄까 화성 개척을 위한 전초기지 그런 느낌이 강했어요. 불과 한 5, 6년 만에 허허 벌판에 로켓 공장이란 심지어 작은 도시 같은 게 생겼다는 것도 놀랍고 그리고 누구나 가서 볼 수 있게 공개했다는 점도 좀 흥미롭던데요. 기존 방식과는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스타베이스는 단순 시설 이상이죠. 인류 문명의 생존 가능성, 그러니까 문명적 회복력을 확보하려는 그런 큰 그림의 어떤 상징 같은 거예요. 결국 화성에 자립 가능한 문명을 세우는 게 최종 목표고 스페이스X의 모든 개발 속도는 사실 이 목표 달성까지 얼마나 남았나 이걸로 측정될 정도니까요. 그냥 탐사만 하는 게 아니라 수백만 명이 가서 지구 없이도 살 수 있는 문명을 만들겠다. 이게 핵심인 거죠. 현재 스타쉽 생산 속도가 자료에는 2, 3주에 1대꼴이라고 나오는데 연간 1000대 생산을 목표로 한다니 이게 감이 잘 안 오는 규모인데요. 이 목표치가 그 자립 문명 건설에 필요한 물자량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거겠죠? 목표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로켓 기술, 특히 빠르고 완전한 재사용 기술이 완성되어야 하고요. 비용을 정말 극단적으로 낮춰야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 재사용 기술. 핵심 중 하나가 슈퍼헤비 부스터를 타워팔, 그 찹스틱이라고 부르는 걸로 공중에서 잡는 방식이잖아요. 자료에는 이미 여러 번 성공했다고 나오긴 하는데 듣기만 해도 좀 아슬아슬해 보이거든요. 이게 안정성은 괜찮은 건지, 혹시 실패하면 다른 대안이 있는 건지 그런 분석도 있나요? 물론 위험 부담이 아주 없는 기술은 아니죠. 굉장히 도전적인 방식이니까요. 하지만 성공했을 때 없는 이점이 엄청납니다. 이론적으로는 착륙하고 1시간 안에 다시 발사 준비를 마칠 수 있을 정도로 회수랑 재정비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스타쉽 우주선 자체도 같은 방식으로 회수해서 정말 하루에도 여러 번 비행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당연히 실패 가능성을 줄이려고 수많은 시뮬레이션이랑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이 성공해야 스타쉽 운영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거든요. 결정적입니다. 엔진 기술도 중요하겠죠. 랩터 3 엔진 이야기가 나오는데 열차 폐막 없이 설계해서 무게를 줄이고 신뢰성을 높였다. 근데 이게 미완성처럼 보인다는 평가까지 받을 정도의 혁신이라는 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기존 로켓 엔진들은 굉장히 복잡한 열차 폐 시스템이 꼭 필요했거든요. 안 그러면 엔진 자체가 녹아내리니까요. 근데 랩터 3는 소재 기술이나 설계를 혁신해서 이 부분을 엄청나게 단순화하거나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가 간단해지니까 고장날 확률도 줄고 무게도 가벼워지고 그러면서 추력은 더 강해지고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엔진을 생산할 수도 있게 되고요. 여러 면에서 정말 혁명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리고 우주에서 연료를 채우는 거요. 궤도상 연료 재충전 기술. 이것도 필수적이라고요. 공중구뷰처럼. 이 기술은 내년에 시연 예정이라고 나와 있던데요. 네, 맞아요. 지구 저궤도에 일단 스타쉽을 올려놓고 다른 스타쉽 탱커가 가서 연료를 채워주는 개념입니다. 화성이나 달처럼 아주 먼 곳까지 대량의 화물을 보내려면 꼭 필요한 기술이죠. 이게 없으면 화성에 보낼 수 있는 화물 양이 확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이 성공하느냐 마느냐가 화성행 첫 비행 시점을 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변수 중 하나입니다. 또 하나, 재사용 가능한 열차 폐막 개발이 극도로 어려운 문제라고 강조된 부분도 있었어요. 대기권 재진입할 때 그 엄청난 열이랑 압력을 계속 견뎌야 하는 것도 어려운데 화성대기 때문에 더 어렵다는 설명이 있더라고요. CO2 때문에요. 네, 그게 좀 까다로운 부분인데요. 화성 대기가 대부분 이산화탄소잖아요. 이게 아주 고온으로 재진입할 때 분해되면서 산소가 나와요. 이 산소가 열차 폐 타일을 산화시켜서 손상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로 돌아올 때보다 어쩌면 더 가혹한 환경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랑 화성, 양쪽 환경 모두에서 손상 없이 계속 쓸 수 있는 새로운 세라믹 소재, 그리고 그걸 붙이는 기술 개발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이 부문에 연구 개발 영향이 많이 집중되고 있어요.
와, 듣고 보니 존의 엄영호 기술들이 많네요. 이런 기술들이 다 집약될 스타쉽 버전 3이 올해발 첫 발사를 목표로 한다니 이게 또 하나의 큰 이정표가 되겠네요. 그러면 실제 화성 이주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26개월마다 기회가 온다고 하고 다음 기회가 내년 말이라고요? 네, 지구랑 화성이 가까워지는 주기가 대략 26개월 정도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궤도연료 재충전 기술이 계획대로 잘 진행된다면 다음 기회, 그러니까 2025년 말 정도에 첫 번째 스타쉽을 화성에 보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인 임무가 될 거고요. 아마 사람이 타는 대신에 옵티머스 로봇,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여러 대에 보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 옵티머스 로봇이요? 화성에서 구체적으로 뭘 하게 되는 건가요? 그냥 돌아다니면서 탐사만 하는 건 아닐 테고. 탐사는 기본이고요. 착륙한 지역 환경을 자세히 분석하고 물이나 다른 자원이 있는지 탐색하는 역할도 할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이 살기 위한 초기 기반시설 있잖아요. 예를 들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다거나 착륙장을 좀 정리한다거나 하는 그런 작업들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어쩌면 실제로 일부 작업을 수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로봇이 먼저 가서 사람이 활동할 준비를 어느 정도 해놓는 거죠. 이 첫 무인 임무가 성공하면 그 다음 2년 뒤 기회에 이제 사람을 보내서 본격적으로 기지 건설을 시작한다는 그런 단계적인 계획입니다. 화성에 자립 문명을 세우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만 톤에서 1000만 톤의 물자가 필요하다. 이건 상상하기 힘든 규모인데요. 초기 정착지 후보로는 얼음 접근성이 좋은 아카디아 평원 같은 곳이 언급되는데 물 말고 또 중요하게 보는 조건들이 있나요? 물, 그러니까 얼음이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생존에도 필요하고 또 물을 분해해서 로켓 연료, 메탄을 현재에서 생산해야 하니까요. 그거 외에는 당연히 착륙하고 건설하기 좋게 비교적 평탄한 지형이어야 하고 또 태양광 발전 효율을 위해서 일조량이 충분해야 하고 또 너무 극단적인 온도 변화나 강력한 먼지 폭풍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곳,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당연히 우주복 입고 돔 같은 데서 살겠지만 아주 장기적인 목표는 결국 화성을 지구처럼 바꾸는 테라소밍이라고 하죠. 자료에서는 화성에 처음 세워줄 도시가 인류에게 어떤 새로운 사회 시스템을 실험할 기회를 줄 수도 있다는 언급도 있더라고요. 네, 테라포밍은 정말 수백 년, 어쩌면 그 이상에 걸릴 수도 있는 아주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당장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그 과정에서 화성에 건설될 초기 도시들은 지구의 어떤 기존 관습이나 제도, 법률 이런 것들에서 좀 자유롭게 새로운 형태의 정부나 사회 규칙 같은 걸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인류 문명을 다른 행성으로 확장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문명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발전시킬 기회를 주는 셈이니까요. 스타베이스를 대중에게 공개하고 또 스타일링크 인터넷 팔아서 번 돈이 화성 가는 데 쓰인다고 알리는 거. 이것도 단순 홍보를 넘어서는 좀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로켓 만드는 과정을 투명하게 보여주면서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 특히 젊은 세대에게 좀 영감을 주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죠. 그리고 스타링크 사업은 실제로 화성 이주라는 엄청난 비용이 드는 장기 목표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아주 현실적인 사업 모델이기도 하고요. 화성 이주가 그냥 기술적인 도전을 넘어서 인류 최고의 모험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방식인 거죠. 스페이스X의 화성 자립 문명 건설 계획. 이게 기술적인 어려움은 정말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만 동시에 인류의 미래에 대한 정말 담대한 비전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네, 결국 스타쉽의 완전하고 빠른 재사용, 그리고 궤도 재급유, 또 화성 현지에서 자원을 활용하는 기술, 이런 핵심 기술들이 정말 계획대로 잘 구현되느냐가 이 모든 계획의 성패를 가를 겁니다.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이야기들이 정말 현실의 문턱까지 와 있는 느낌인데요. 앞으로 이게 어떻게 펼쳐질지 계속 주목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